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직장생활 업무 방법으로 발표를 맡게 된 주디입니다. 오늘 신입사원을 위해서 실전 업무 꿀팁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직장생활 할 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에 많이 검색하고 찾아봤을 텐데요. 거기서 메모를 꼭 해야 한다. 기한을 꼭 지켜줘야 한다. 보고도 중간중간 꼭 해야 한다. 라고 꿀팁들이라고 많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메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한을 어떤 식으로 지키면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지, 보고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서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업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인수인계가 별도로 없는 업무들을 모아봤는데요. 크게는 전화, 문자, 메일, 회의, 파일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업무에서 주로 자주 쓰이는 용어들만 몇 개 뽑아왔습니다. 결제와 결제가 있는데요. 결제 같은 경우는 계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결제라고 하고요.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도 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2개 구분을 조금 해두시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요. 밑에 예시로 조금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거래처 선물용 물품을 결제하려 합니다. 결제 올렸으니 확인해 주세요. 2가지 결제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신과 품인데요. 상신은 쉽게 말해서 검토 요청이라고 할 수 있고 품위는 결제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이나 말로써 상사한테 보고하고 알리는 것을 상신한다고 얘기하고요. 품위는 글로 써서 승인을 받는 과정을 품위라고 해서 품위를 올리다라고 의미합니다. 송부 또는 전달 그리고 첨부가 있는데요. 첨부 파일이나 글들을 보낼 때는 송부, 전달이라고 하고요. 첨부는 문서나 파일을 덧붙일 때 첨부라고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시로는 관련 이미지를 첨부해서 송부드립니다 라고 응용할 수 있겠죠. 상기와 하기도 있는데요. 상기는 위에 적힌 내용을 상기라고 부르고요. 아래에 적힌 내용은 반대로 하기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려 합니다. 관련 상세사항은 하기를 참고해 주세요 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개발도 있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일깨워주는 것, 정신적인 의미로 주로 개발로 사용하고요. 개발은 새로운 능력이나 기술을 만들거나 아니면 개선시키는 것들을 개발이라 합니다. 좀 더 물질적인 의미와 가깝죠. 배상과 기재도 있는데요. 우리가 편지나 아니면 메일을 남길 때 올림, 드림과 같은 것을 좀 더 예의 있게 글로써 표현한 것이 배상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서 메일에 땡땡땡 배상이라고 작성해 주시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기재는 다른 말로 작성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서 송부드립니다 라고 쓰지 않고 기재해서 송부드립니다 라고 많이들 업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단어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넘버링과 아젠다가 있는데요. 넘버링은 번호를 매기는 것을 넘버링 한다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아젠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안건들이나 아니면 목록들을 아젠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자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많이들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현재일과 특정일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일이라고 많이 사용하고요. 금요일이 아닌 금일은 오늘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작일이라고 하고 내일은 명일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 다 일 앞에 있는 것들은 한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도, 월도, 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일은 그 날을 의미하는 것들을 당일이라고 하고요. 그 전날을 전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이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5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야 할지, 전화를 어떻게 걸어야 할지 많이들 모르시는데 물론 회사마다도 규정이 있기도 하고 아예 다들 어떻게 써야 한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받는 방법의 핵심은요, 빠짐없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화 왔을 때 행동 과정을 제가 4가지로 요약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 내용을 기록하는 작성 단계가 있고요. 그 이후에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성한 메모를 한 번 더 복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복기한 내용을 자기 컴퓨터에 아니면 메모장에 따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두어야 하고요. 마지막에는 중간중간 계속 이 내용을 까먹지 않게 인지하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메모하는 업무는 꼭 전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이 단계로 거쳐서 진행하시면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에 주식회사 휘테커 주디 팀장님 2023년 실적 보고서 자료 미수령 재송부 요청 확인 후 전달하고 다시 연락드리기로 함라고 메모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들어가야 하는 요소는 소속과 발신자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소속이 어딘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팀이나 부서 등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용건을 쓰셔야 하는데 전화를 한 이유를 받아 쓰셔서 꼭 전화 거신 분한테 이 용건이 맞는지 끊기 전에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화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하기로 했는지 결론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리기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메일로 전달드리기로 했다 같은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메모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화를 거는 방법은요, 또박또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화를 걸었을 때 행동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소속을 밝히고 통화 가능이 되는지 인사 여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왜 전화를 걸었는지, 전화 목적을, 사유를 말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유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내가 전화를 걸었던 목적의 추가적인 설명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한 번 더 전화의 목적을 상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재안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화 업무의 노하우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일단 들리는 대로 모두 쓰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거래처 이름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는데요. 모른다 할지라도 들리는 대로 쓰면 상사가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리는 대로 최대한 많이 받아 쓰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들었다 할 때는 전화하는 상황에서 바로 전화로 죄송한데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으면서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용건이 이 건 때문에 전화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내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는 의미의 물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메일로 도저히 이제 이 2가지 방법이 안 된다, 못 알아듣고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는 메일로 해당 내용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2가지 노하우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문자 방법인데요.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어디까지 써서 문자로 보내야 할지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 합니다. 문자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은 보낼 때 간단하게 보내야 돼요. 이 간단하게라는 의미는 짧게 보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핵심만 추려서 함축해서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3가지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소속, 발신자, 목적, 용건, 인사 이 3가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과 소속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주식회사 휘테커의 주디입니다 라고 인사를 시작하고요. 목적과 용건에는 문자를 한 이유를 요약하는데 여기서 꼭 오탈자가 없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창업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락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하고 1번, 2번, 3번 프로그램 명칭, 일시, 장소 3가지를 넣었죠. 이렇게 숫자를 활용해서 간략하게 축소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구로 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도 같이 덧붙이면 더욱 좋습니다. 문자 업무의 노하우도 간편 답장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핸드폰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빠른 응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내가 회의 중이다. 아니면 지금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빠르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보통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본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수정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을 때 왜 전화를 받을 수 없는지 나도 급한 건인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자 남겨주시면 이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빠른 응답 기능을 사용하시고 나에게 맞춰서 문구를 수정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